새벽녘 이슬처럼 또다시 소중한 하루에 설레임을 품고서 들뜬 마음으로 설잠에서 깬 지금 이 순간이 더더욱 고맙고 행복한 건 감사의 조건들이 그만큼 또 우리들 곁에서 애틋한 사랑으로 남겨지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지난 10월 21일 누리호의 발사 실패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잠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의 발사 실패와 앞으로의 전망. 우주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가 숨쉬는 지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3단 액체 로켓으로 1단은 75톤급 액체 엔진 4개, 2단은 1개, 3단은 7톤급 액체 엔진으로 구성된다. 누리호에 들어갈 엔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발사체는 2018년 11월 28일 발사됐으며 누리호의 1차 발사는 2021년 10월 21일, 2차 발사는 2022년 5월 21일로 예정돼 있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탑재 중량 1500kg, 길이 47.2m의 3단형 로켓이다. 2010년부터 지상 600에서 800km 궤도에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성능을 갖추기 위해 개발 중에 있다. 누리라는 명칭은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것으로 우주까지 새 세상을 개척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누리호는 2021년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600에서 800km 지구적 궤도 및 태양동 기궤도에 1.5톤급 실용 위성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성능을 완성하기 위해 개발 중이었다. 엔진은 가스 연료 주입 방식을 활용하는데 이는 전기로 주입하는 방식을 사용할 경우 우주의 극한 환경에서 작동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료는 발열량이 많은 수소 대신 케로신을 사용한다. 지난달 10월 21일 오후 5시에 누리호가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를 향해 출발했다. 발사 후 55초 만에 음속을 돌파했고 127초에 1단 로켓이 분리되었다.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서 시도하는 첫 비행이었는데도 어려운 1차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발사 후 233초에 페어링을 분리하고 274초에 2단 로켓이 분리되었다. 3단 로켓은 계획보다 딱 94초 모자란 427초 동안 연소하며 700km 고도에 도착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켓에서 위성 모사체가 분리되었다. 700km 고도에서 위성이 계속해서 지구 주위를 돌게 하려면 위성의 초기 속도 초속 7.5km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위성은 속도 초속 1.1km가 부족해서 궤도에 안착하지 못했다. 누리호에 탑재되었던 위성 모사체는 결국 지구로 추락했다. 위성의 최종 궤도 안착에는 실패한 누리호의 3단 조기 연소 원인은 산화제 탱크 압력 저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항우연은 세계 추적소에서 계측한 2,400여 개의 비행 데이터를 분석해가는 과정에 누리호가 1단 및 2단 비행 때는 추진제 탱크 압력과 엔진이 정상 운용된 듯, 하지만 3단 비행 구간에서 산화제 탱크의 압력이 저하되면서 엔진 추력과 가속도가 낮아져 엔진의 연소가 정지된 것으로 추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사조사위원회는 3단 산화제 탱크 압력이 저하된 원인으로 산화제 탱크 및 배관 밸브의 기밀이나 산화제 탱크 압력을 제어하는 센서류 등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100% 성공 눈앞에서 멈췄지만 1990년대 초 시작한 30년 우주 연구 개발의 총결산이라는 의미가 퇴색하는 것은 아니다. 누리호 발사의 가장 큰 의미는 설계, 제작, 시험, 발사, 운용 등 발사체 전 주기에 걸쳐 독자 기술을 확보했다는 데 있다. 우주 기술은 자체 개발도 어렵고 기술 수입도 안 된다. 2009년 나로호 1차 발사가 페어링 분리 오작동으로 정상 비행을 하지 못했음에도 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형 발사체 사업을 시작한 이유다. 누리호처럼 원하는 궤도에 원하는 탑재체를 운송할 수 있는 독자적인 우주 전략 기술을 가진 나라는 9개국밖에 없다. 특히 75톤 엔진 4개를 묶어 300톤급 중대형 액체 로켓 엔진을 비행까지 입증한 세계 7번째 국가로 발돋움했다. 고체 추진 과학 로켓을 처음 개발한 이래 꾸준히 기술력을 키워왔다. 2013년 140톤급 나로호 발사에 성공하고 8년 만에 300톤급 누리호 발사를 이뤄냈는데 300톤급 발사체 개발에 평균 7년 정도 걸렸던 우주 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의 기술 경쟁력이 결코 뒤지지 않는 셈이다. 발사체를 포함해서 우주 분야에서 실패는 매우 당연하고 빈번한 일이다.
우주 선진국에서도 성능이 입증된 발사체라 할지라도 발사 시도 때마다 성공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해외 발사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할 때도 발사 성공률이 중요한 결정 요인 중 하나가 된다.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한 번 발사 시도했을 뿐이다. 정부는 누리호 발사로 확인된 발사체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 5월 한 차례 더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6년 동안 6,800억여 원을 투입해 누리호를 4차례 추가로 발사하는 고도화 사업을 벌인다. 2022년 말께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 때 탑재될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개발하고 있는 장태성 카이스트 책임연구원은 기술적 신뢰도 확보를 위해 반복 발사가 필요하다며 말했다. 2024년 4차 발사 때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초소형 위성 1호, 2026년 5차와 2027년 6차 때는 초소형 위성 5의 소유기식을 싣고 발사될 예정이어서 다중 위성 발사 기술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이다. 누리호 개발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원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을 비롯한 3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산 로켓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직접 제작하며 독자 기술을 쌓아왔다. 500여 명의 기업 인력이 투입되며 발사체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했다. 누리호 전체 사업비 2조 원의 약 80%인 1조 5천억 원이 산업체에 투자됐다. 나로호 개발 당시 산업체 투자액 1,775억 원에 비하면 8배가 넘는 액수다. 우주기술은 국제적으로 기술 이전이나 정보 공유가 제한된다. 발사체 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면 이중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누리호의 성공적인 운용을 통해 우리나라는 발사체라는 안보자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안보자산인 위성의 발사 운용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누리호는 국가의 과학기술 능력, 경제적 역량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호재다. 하지만 우주 발사체의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경제성이 없다면 발사체 기술 개발을 어떤 논리로 끌고 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누리호 성공 축배의 남은 부분을 채우는 것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우주개발 청사진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실패를 실패라고 담담하게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 과학자의 일상은 매일이 실패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실패의 경험이 누적되지 않으면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가 쌓이지 않는다. 과학자는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들이다. 과학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 누리호로 달 탐사선을 발사하려면 누리호 성능을 높이는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다. 누리호도 500kg의 소형 탑재물 정도는 달까지 보낼 수 있지만 탐사 기능을 할 수 있는 착륙선을 보내려면 새로운 발사체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부는 2024년까지 소형 고체 연료 발사체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고체 연료 로켓은 누리호 같은 액체 연료 로켓보다 구조가 단순해 저비용 단기 발사에 적합하다. 정부는 이런 점을 반영해 고체 연료 로켓 개발은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몇 차례 미뤄졌던 달 탐사는 내년부터 시동을 건다. 먼저 내년 8월 한국형 달궤도 탐사선이 미국 스페이스X의 로켓에 실려 날아오른다. 달 궤도선은 내년 말 궤도에 도착한 뒤 달 상공 100km 궤도를 돌며 1년간 탐사 활동을 한다. 총重량 678kg의 달 궤도선은 이달 말까지 조립 작업이 모두 끝난다. 한국이 누리호 개발에 매달려 있는 사이 국제 우주산업 환경은 크게 변했다. 정부 대신 민간 기업이 우주기술과 산업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았다. 체제나 국력 경쟁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우주 개발에도 저비용, 고효율을 우선하는 시대가 됐다. 기술은 확보했지만 성공 축배를 들지 못한 한국으로선 갈 길이 멀다. 누리호는 소형 발사체였던 나로호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난 중형 발사체다. 하지만 주요국의 주력 로켓에 비하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하나의 화두는 소형 위성 시장을 겨냥한 발사체 개발이다. 소형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500kg 미만의 소형 위성 발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저궤도 군집 위성을 이용한 통신망 구축이 주요국들의 경쟁 무대가 됐다. 시장 조사 업체들은 2020년 28억 달러에서 2030년 137억 달러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국내엔 민간 기업이 소형 발사체를 개발해도 이를 쏠 발사대가 없다. 정부는 우선 2024년까지 나로우주센터에 고체로켓용 민간 발사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한국 우주 정책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준다. 누리호의 발사는 성공 여부보다 대한민국이 우주 탐사라는 긴 여정의 출발점에 이제라도 서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보아야 마땅하다. 시간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사랑스러운 시청자님들께서도 의미있고 소중한 주말에 갈무리 잘하시고 늘 건안하시어 행복한 미소가 사라지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